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저녁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받는다고 잠시 영상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 문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요게 중요해요. 언어로 왜 문화 지역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의 민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문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의 민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애들끼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 지역을 나누면 어떠한 민족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종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서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종교는 왜 하면 종교가 중요하느냐? 지역의 독특한 생활이나 행동 양식, 독특한이 아니고 미안해요. 지역의 갑자기 헷갈리네. 잠시만요. 지역의 요거 독특한 맞네요. 미안해요. 지역의 독특한 생활이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따라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 세계의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따라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서 세계의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의 주요 종교 문화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어떤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크게 세계의 주요 종교는 미안해요. 왜 안 되니? 자, 세계의 주요 종교하면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요렇게 세계 4대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스도교 문화 지역에서는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높고 뾰족한 탑에 교회 성당하면 우리 생각한 거 바로 요거죠. 십자가. 높고 뾰족한 탑에 십자가를 세운 성당이나 교회 경관이 나타난다. 요거 꼭 기억합시다. 높고 뾰족한 탑 그리고 십자가. 요게 그리스도교를 요게 보이면 이 지역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지역이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불교 문화 지역에서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찰, 불상, 탑 등의 종교 경관이 나타난다. 하면 사찰, 부처님 상, 탑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바로 불교 문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슬람교 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문화 지역에서는 바로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으로 이루어진 바로 모스크라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 문화 지역에서는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으로 이루어진 모스크라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고요. 모스크라는 말이 이게 교회, 성당 같은 게 이슬람교의 교회라든지 성당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요, 음식 문화 중에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해서 먹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하면 우리 요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 둥근 지붕, 뾰족한 탑, 그리고 무엇을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해서 먹지 않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힌두교 지역입니다. 힌두교 지역은 지역마다 다른 신을 모시는 사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신이 굉장히 많은 종교예요. 신이 한 3,600개 정도 있다고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신이 다 달라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신을 모시는 사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원이 존재한다. 어떠한 지역마다 다른 신을 모시더라. 그리고 이 지역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바로 힌두교는 소를 숭배해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더라.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문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세 개의 문화 지역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 세 개 문화 지역은 요런 곳이 있다라는 거 정도.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을 모아서 했을 때 세 개의 문화 지역을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였고, 그리고 바로 크리스트교의 발상지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트교의 발상지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왜냐면 바로 근대 자본주의 크리스트교의 문화의 발상지고, 그리고 아니다. 이게 아니고 미안해요. 근대 자본주의가 발상이에요. 요거 이 유럽 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가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가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요거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근대 자본주의가 뭐였더라? 요 조금 더 기억나면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두 번째, 우리 건조문화 지역입니다. 건조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보시면 건조문화 지역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건조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사막 기후 하면서 배웠어요. 이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목을 하거나요. 또는 관계 농업을 통해서 관계 농업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사막 기후 그리고 스텝 기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기억났어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 맞다. 근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여기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우리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 문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문화 지역. 우리 당연히 아프리카 지역이겠죠. 근데 이 아프리카 문화 지역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커다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이 바로 아프리카 문화 지역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언어는 너무나 다양하고 종교는 주로 부족 원시 종교를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이 중요했어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많이 아직까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랜 유럽의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을 살펴볼게요.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도와 밑에 내가 지도를 실어놨나요? 이 지도를 안 실어놨는데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베트남, 태국 요런 데가 세계 지도 보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우리 내일 이제 수업 시간 때 선생님하고 살가부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에서는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바로 경제활동은 벼농사 중심입니다. 벼농사 중심이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우리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이에요.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태평양 섬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 백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원래 원주민, 어버리진이라고 불리는 뒤에 나오겠지만 어버리진 또는 마오리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 지역을 주로 이 지역을 발견한 백인들이 이런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계 백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고요. 그래서 영국계 백인이 이주되면서 유럽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됩니다. 유럽 문화가 전파되고 현재도 유럽 문화가 우세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기존에 살았던 호주에 살았던 원주민을 우리 어보리진이라고 부르고요. 뉴질랜드에 살았던 원주민은 우리 마오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원주민들 어보리진과 마오리족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많이 쇠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툰드라 북극 문화 지역입니다. 북극 문화 지역은 바로 북극해 연안의 우리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북극해 연안의 툰드라 기후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춥잖아요, 얘들아.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주로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듯이 주로 술농 유모 및 사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라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바로 미국과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말 앵글로 아메리카는 누구를 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산업 지역이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 앵글로 아메리카를 개척한 사람들도 영국계 백인입니다. 그래서 영국계 백인 문화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이민을 많이 왔어요. 이민을 많이 왔어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 의해 민족 구성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바로 요 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 의해 민족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냐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캐나다를 빼고 나머지는 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종교가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많이냐면 바로 카톨릭교, 천주교를 많이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교, 천주교를 많이 믿고요. 이 지역에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다르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라틴계 백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혼혈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인종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요렇게 불리는 바로 혼혈인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사회과부도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사회과부도를 통해서 각각의 문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위치를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